안녕하십니까. 신인규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쯤 또는 매일 상상해 보았던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중태에 빠져 있는데 살지 죽을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런데 김정은 중태 여기에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3대죠.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이 3대 모두가 돌연사할 건가요? 이 김씨 3대, 이 김씨 일가 3대의 죽음의 진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에서 어제 깜짝 놀랄 보도가 나왔는데요. 심혈관 수술 후 중태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수술 후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미 정부가 입수했다. 김정은의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 정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신빙성이 있지만 그 심각성은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미 중앙정보국, 국무부, 한국정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라고 CNN이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위험에 빠져 있다 라고 보도가 나왔고 어제 하루 왼종일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라면 또는 저보다 훨씬 윗세대라 하더라도 이 김씨 일가의 사망 소식에 대한 깜짝 놀랄 뉴스 우리는 그동안 두 번을 들었었습니다. 1994년도에 갑자기 이제 김일성 사망 소식이 들리면서 전쟁이 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2011년에 또 김정일 사망 소식을 들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기에는 김정은은 너무 젊지요. 그런데 이 신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곧 이런 소식이 있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의혹스러운 것이 말이죠. 김정은이 지난 12일 공군기지 방문 후에 쓰러졌다라는 건데 12일 날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데일리 NK 보도가 맞다면 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 전용 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수술은 평양 김만유병원 담당 외과 의사가 직접 집도했으며 김만유병원뿐만 아니라 조선적십자 종합병원과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속 1호 담당 의사들도 이번 일로 모두 향산진료소로 불려갔다. 수술 이후에 김정은의 상태는 호전됐고 현재 의료진 일부만 향산특각에 남아있으며 이곳은 호위부대의 엄중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4월 20일 보도를 데일리 NK가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CNN이 그 다음날 중태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게 12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우리 이제 4월 15일 날 선거를 했고 4월 15일은 북한은 태양절이죠. 태양절 이제 김일성의 생일인데 최고의 명절이죠. 그 전 4월 10일 일요일 날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말에 뉴스를 봤죠. 바로 이 김정은이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전투기 부대를 방문해서 현장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56 항공기 연대를 방문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56 항공기 연대에는 미그 29 그리고 수호이 25 이런 북한 공군의 최신의 북한 공군으로서는 최신의 최고 전력의 항공기들이 전투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부대고 여기는 평양 순안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현장 지도를 갔다고 하는 것은 평양 순안공항에 갔었고 그게 아마도 늦어도 4월 한 10일 금요일쯤 갔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 어간에는 그러니까 이 주말 어간에는 평양에 있었다는 겁니다. 평양 근처에 있었는데 왜 묘향산에 갔을까요? 묘향산하고 평양하고는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아파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묘향산으로 싣고 간 것이 아니고 묘향산에 있던 상황에서 쓰러진 것을 평양에 있는 의사들이
긴급하게 갔다라는 추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럼 매왕산에 뭐 있냐? 바로 이제 매왕산 특각이라고 해서 과거 김일성이 애지중지했던 그 별장이 있죠. 그 별장이 있는 곳인데 아마 이 주중에 이런 평양에서 이런 현장 지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어간에 계속적으로 북한이 이제 이 서해 동해 쪽에서 포사격 훈련 그리고 대구경 방사포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출장 김정은으로서는 출장 이런 것들을 마치고 평양에서 현장 지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태양절 앞두고 매왕산 특각의 별장에 놀러 간 것이 아니냐. 거기서 이제 대단한 진한 파티를 했을 수가 있죠. 그 파티를 하면서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으나 뭐 우리가 가족끼리 펜션 가듯이 부인하고 아이들 동반해서 펜션 가듯이 놀러 간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런 자신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놀았겠죠. 놀다가 밤에 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술이 아주 오른 상태에서 뭔가 갑자기 굉장히 이제 다시 뭔가 이 혈관을 터뜨릴 만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혈관이 터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여기서 펌프가 멈춰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평양의 초특급 진료시설입니다. 이게 김만유 병원인데 정말 뭐 우리 뭐 아산병원 뭐 이런 것처럼 생겼네요. 제1교포 의료사업가인 김만유가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설립한 13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입니다. 북한 특권 계급 전용 의료시설인 봉화진료소와 3km 매우 가까우며 김정은을 담당하는 1호 의사들이 근무하는 북한 최고의 의료시설입니다. 봉화진료소 아시죠? 이제 김정은 이 김씨 일가를 비롯해서 북한의 최고 권력층들이 애용하는 그런 이제 특수 병원인데 이 봉화진료소와 이 김만유 병원이 제가 위성으로 찍어보니까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봉화진료소는 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이 새 병원의 시설이 좀 좋겠죠. 그래서 이 새 병원에 있는 이 김만유 병원에 있는 의사가 1호 의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로 지금 대통령 주치쯤 되겠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평양에 있는 난다 긴다 하는 의사들 다 매양산으로 갔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더 봐야 될 게 4월 12일 수술을 했답니다. 뭐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4월 22일이죠.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중태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호전 중이 아니고 중태. 저는 뭐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결과가 대단히 늦게 나오는 결과는 아니죠. 그런데 아직도 중태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든지 그런데 중태긴 하지만 뭐 또 회복 중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갔던 다른 의사들은 지금 이제 평양으로 대부분 복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평양에 있다가 아파서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매양산에 간 게 아니고 매양산에서 놀러 갔다가 뭔가 이게 터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평양에 있는 의사들을 긴급하게 불러갔지 않을까. 자 그러면 평양에 있는 의사들이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120km인데 헬리콥터를 준비해서 간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 뭐 다 해서 2시간은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터졌을 때 2시간 정도 걸렸다. 이건 뭐 대단히 신속하게 뭐 어떤 그 조치 또는 수술, 이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확장해서 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제 피가 돌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했을까? 조금 늦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심근경색으로 이제 큰일 치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보면 그게 빠르다 늦다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김정은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바로 26년 전에 김일성,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죽은 곳입니다. 자, 이 매황산 특각은요, 위성사진을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매황산 남동자락에 위치한 김일성의 개인 별장인데요. 김일성 말기 집무시설로도 이용됐으며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이곳에서 돌연사한 뒤에 김정일 시대에 전부 철거됐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 현대화된 특각시설이 다시 건설이 되어서 김정은의 개인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이때 92년도에 북한은 헌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을 나누어서 권력을 분할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에 헌법이 필요 없다, 초법적이다라고 하는데 다 잘 모르신 분들이 하는 소리고, 북한은 헌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명분이 나오거든요. 모든 정치 행태는 명분이 있어야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다가 결국 90년대 들어와서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승기를 잡습니다. 우위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을, 죽지도 않은 김일성을 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2년도에 헌법 개정을 해서 외교권만 김일성에게 주고 군사 내치 부분은 김정일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허울은 김일성이 가지고 나머지 실권은 김정일이 가집니다. 그런 이제 권력 분할을 했었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계속 이 권력 투쟁을 또 했던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92년도에서부터 김일성이 죽기 직전인 94년도까지 뭐 NPT 탈퇴다, IAEA 사찰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이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하려고도 했었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김일성이 죽었는데 이게 의혹이 있다라는 설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노동당 서기실, 3층 서기실에서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이가 자신이 당사를 사용하고, 김일성은 이제 실권이 없고 하니까 그냥 이 매왕산 특각으로 가서 여기서 집무실을 썼다. 마치 조선에 이방원이 경복궁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성계는 함흥에 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여기서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이걸 왜 없앴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뭔가 숨기고 싶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특각을 밀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다가 2012년도에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나서,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흉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여기다가 완전 초현대식으로 다시 별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여기 갔습니다. 자, 김일성 사후에 부각된 암살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암살설. 아침 9시가 됐는데도 수령님이 일어나지 않으셔서 늦게까지 주무신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있다가 똑똑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 말이 없어서 들어가 보았는데 그때가 마지막 순간이었다. 들어가 보았는데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심쩍다 이런 거예요. 자, 주치의가 동행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장 구급 기계가 없어서 곧바로 김정일에게 보고했다. 평양에서 구급 기계를 실은 직승기가 이륙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착륙하기 어려웠는데 착륙 시도 중에 헬기가 떨어져 폭발해 의사들 모두가 사망했다. 이게 이제 태영호 공사가 증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김일성이 이 심근경색, 심혈관계 질환 이런 계속 알아왔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이 매왕산 특각에 심장 제세동기가 없다. 여러분들 요즘 지하철 4개 가도 있고 건물에 층층이 다 있는 이 심장 제세동기가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평양에 있는 김정일에게 보고를 하고 그 심장 제세동기를 싣고 의사들이 헬기를 타고 갔는데 착륙하다가 추락해서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사들 다 죽으니까 그냥 김일성도 죽은 거다 이겁니다. 무슨 이런 우연이 자꾸 겹칩니까? 그래서 우연이 자꾸 겹치면 이것은 필연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당시 이때 군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김정일이 호위사령부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호위사령부에서 이 평양에서 오는 이 헬기를 격추시킨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김일성은 매왕산에서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 순회회담을 준비 중이었고 이 문제 때문에 김정일과 자주 다퉜다. 왜 김정일하고 왜 다퉜냐? 자기는 이렇게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정권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된다. 또는 그 정권이 유지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김정일은 개혁 개방하지 말자. 클린턴하고 정상회담 하지 말자. 남북 정상회담 하지 말자.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아버지하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0년대 이 권력 다툼 기간 중에 뭐 일본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김일성의 사주로 김정일에 대한 암살 시도도 여러 번 있었다라는 그런 그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다투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런 사고 뭐 어떤 사망이 확정이 그 발표가 됐었는데 김일성 때는 북한의 통치 체제는 노동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정일 들어와서는 갑자기 선군 국방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선군 체제로 갔죠. 군대가 우선이다. 앞설 선자 군대가 우선이다 라고 갔었죠. 그래서 노동당은 완전히 그냥 뒷전으로 다 밀려났고 오직 군이 모든 그 지방의 자신의 부대 섹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자원 토지 이용 뭐 자원 활용 이 모든 이권들을 다 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하고 사실은 군인들하고 권력을 나누어 먹던 시대가 김정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사망 17년 만에 반복된 심근경색인데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날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죠. 북한은 김정일이 지방 현지 지도에 나섰다가 17일 오전 8시 30분에 달리는 열차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한미정보당국은 사망 시점에 김정은의 열차는 평양 용성역에 정차 중이었으며 대기 중인 열차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사망 후 옮겨졌을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었는데 그렇게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 지금 이제 북한에서 보도는 달리던 열차에서 이날이 17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현장 지도를 위해서 경애하는 수령 동지께서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달리는 열차 안에 애민정신에 달리는 열차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런데 달리는 열차가 아니고 이 김정일의 전용 열차는 당시 평양의 용성역에 수일째 그냥 정차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안 달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열차 안에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달리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정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김정일은 아침에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올빼미형 인간이다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런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 9월 20일인데 그때 이제 이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정일은 1960년대 중반부터 아버지 김일성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오전 새벽 3시, 4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추어서 파티도 심야에 개최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때부터 계속 새벽 3시, 4시에 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죠. 오후에 그때부터 이제 잠시 일하고 또 해지면 또 술 먹고 놀고 이 생활을 40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일을 한다고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신상옥 감독 이제 북한에 납북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가보니까 김정일은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외제 위스키와 꼬냑 등을 마시며 경음악 밴드에 맞춰 춤을 추고 초호화 사치 생활을 벌이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그 쫄병들 불러가지고 부하들 불러서 계속 그냥 광란히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토요일날 아침 8시 30분에 현장 지도를 가고 있었냐는 거죠. 아침 8시 30분에 달리는 기차 아니라면은 최소한 집에서 새벽 5시에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주말에 뭐하러 김정일이가 8시 30분에 달리고 있을 정도로 일할 그 2011년도에 그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는 거짓말이다. 김정일은 올빼미형 인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첫날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피곤한 모습을 보인 것은 40년째 습관화된 생활 패턴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정상회담 하면 오전에는 뭐 아주 피곤한 하품하고 이제 피곤한 이런 그 행태를 보였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언론에서 아니 우리 대통령 불러다 놓고 무슨 저런 그 성의 없는 그런 표정이냐 이제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때 수행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노컷뉴스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올빼미형 인간이라서 오전에는 너무 피곤하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정신이 번쩍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쾌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토요일 아침에
열차를 달리고 있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는 관측에 무게를 훨씬 실어주는 것이다. 그럼 뭐냐? 바로 역시 이것도 군부와 당의 권력 다툼의 일환이다. 왜? 군부가 너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이 이제 제거를 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제거의 주체는 누군지는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장성택인지, 장성택이 그때 당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장성택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당에서 군의 힘을 빼서 자신들이 다시 권력과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냐. 자, 김정일 사망 후에 모두 제거된 웅구차 멤버 중에서 군 멤버입니다. 군. 당시 이제 8명이 웅구차를 몰았는 그 옆에 섰는데 당시 이제 뭐 당연히 여기 김정은이가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7명이 있죠. 7명 중에서 보면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자동차 사고로 의문사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당시 그랬는데 계급 왔다 갔다 원수에서 대장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이제 무보직 1선 퇴임했습니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그 이제 마지막에 차수해서 원수로 이 계급 올려줬다가 그냥 무보직으로 있다가 사망했어요. 2018년에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은 집권 직후에 그냥 숙청됐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태복 노동당 비서 최고인민회의 의장까지 지출했어요. 살았죠. 김기낭 노동당 비서 여기 노동당 비서 지금 유지하고 여기도 살았죠. 장성택 노동당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여기 군인은 아니지만 채용됐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김정일의 권력을 에워싸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군인 출신들은 지금은 다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성택 진작에 제거가 됐죠. 그리고 이 장성택의 측근들 또는 장성택이 김정일의 제거에 주력 멤버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은 노동당 중심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김정일 시대부터 오랫동안 자력갱생이라는 명목으로 군에 토지를 나눠주고 거기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서 보급을 하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생산되는 어떤 그 생산 물품 그리고 그것의 소비 내역 이런 모든 것들을 8년치를 지금 뒤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군정지도부를 만들어서 지금 장군들 원스타부터 시작해서 차수 원수까지 장군들은 전부 다 지금 사생활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감시를 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군인들은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 시대 때의 당, 김정일 시대 때의 군, 그리고 다시 역전해서 김정은 시대의 당 이렇게 왔는데 군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김정은이 심근경색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중태에 빠졌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제 불안 속에 치열한 암투를 진행 중인 북한. 김정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당, 군 중간에 딱 끼어서 지금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줄타기 하기에는 몸이 너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줄이 끊어질 것 같은데 지금 과연 끊어져서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산다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죽는다면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김정은 사후에 북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또 우리는 또 어떤 위협이 될 것이냐 또 군사력 분야는 또 어떤 식으로 위험이 초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차츰차츰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튼 김정은이 사망 소식 들려올지 안 올지 하여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김씨 3대 모두 석연치 않다라는 말씀 그동안 석연치 않았던 모습들 분석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